받고 수기 손으로 적어가지고서 복습해서 카톡방에다가 제출하는 선생님에게는 네, 전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는 전원에게 교보문고 1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려요. 배운 거 꼭 복습하세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요. 배운 거는 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보통 다 잊어버립니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 약속합니다 라고 저한테 개인 카톡 보내주는 선생님에게는 오늘 수업 자료를 그 사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서 복습할 수 있게 보내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시고요. 선생님들만 보고 그거 보고 적어가면서 중요한 것들 복습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후기 이벤트도 하니까 그건 올리브영 상품권 드려요. 10,000원짜리. 예, 제가 드리는 거를 다 받아가시길 바래요. 제 가장 큰 보람은 선생님들이 제 교육받고 돈 잘 버는 겁니다. 자, 이제 실질적 평가로 들어가 볼게요. 평가 기준은 이미 배웠으니까 선생님들 그 기준을 가지고서 봅시다. 다리보다 몸통이 앞쪽에 있죠? 예, 이게 전방경사가 있을 때의 특징이에요. 뭔가 옆에서 봤을 때 다리보다 몸통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천골보다 흉추 7번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허리 만져봤을 때 허리 쪽이 뻣뻣한가? 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각도를 봐야 되는데 각도를 봤을 때 15도가 넘어가면 이건 전방경사구나 라고 평가를 해요. 서 있을 때 허리 쪽에 통증이 있고 천골보다 흉추가 앞에 있고 경사가 15도 이상 나오게 되면은 전방경사로 평가합니다. 교정운동 후에요. 교정운동 하니까 골반의 경사각도 감소하고 몸통의 위치가 뒤쪽으로 이동했죠. 자, 이분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전방경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골 후상장골극하고 전상장골극하고 위치 비교해봤더니 완벽하게 각도는 15도 넘어갔어요. 26도예요.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천골과 흉추의 위치가 거의 똑같죠. 정렬이 좋아요. 그리고 허리만 잡았을 때 허리가 평평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사각도는 26도지만, 그러니까 15도는 넘어갔지만 나머지에 해당이 안 되죠. 치질량 주심이 앞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골보다 흉추가 앞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 쪽이 뻣뻣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냥 전상장골구 위치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골반 경사각도만 가지고 절대 전방경사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자, 또 다른 케이스예요. 옆에서 봤을 때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마이클 잭슨 춤출 때처럼. 그래서 그것만 바꿔도 골반 경사각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 앞쪽에 지나치게 체중을 싣고 있어가지고서 골반 전방 경사각도가 증가된 케이스. 자, 두 케이스 다 고관절 굴곡근 어디 푼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서 있을 때에 요통을 만드는가? 단순히 골반 전방 경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칭 전문가들, 자기 입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것은 마치 요리 비용은, 그러니까 뭐 음식 팔면서 파스타 비용 한 5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비비고에서 나오는 파스타, 냉동 파스타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주면서 5만 원 받으려고서 하는 도둑놈이랑 다를 바가 없죠. 비싼 돈을 받고 싶어서 본인을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그에 상응할 만큼 전문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 변수였던 거예요. 서 있을 때 허리 아프다라고 하면은 골반 전방 경사 각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자, 이번에는 후방 경사입니다. 13번째 스텝, 후방 경사. 지금 제가 바지 꼬무줄 라인을 전상 장골국하고 후상 장골국하고 맞춰놓은 상태에서 찍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약간 후방 경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 만져 봤을 때 평평했고요. 그리고 교정 운동하고 난 이후에 골반 경사 각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어디랑 어디 차이가 있냐면 요추 3번과 경추 4번의 위치의 차이가 있죠. 목하고 허리는 전만곡이기 때문에 추체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뼈 모형 가지고 올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뼈 모형이 필요해요.
여기 캠화면 보세요. 지금 저 케이스가 요추 3번이 있는데 요추 3번보다 경추 4번이 앞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목 주변으로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일 때 유추에 굴곡이 생길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골반의 경사각도 바꿨더니 허리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 케이스는. 만약에 이 케이스에 턱 당기라고 하면은 망합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허리 굽혀지면서 목 앞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턱 당기라고 한다? 네, 그러면 척추가 거의 일자가 돼버리죠. 이러면은 목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평가해 봤을 때 문제가 골반의 경사가 감소해가지고 골반 경사랑 허리 위치부터 바꿔야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면은 이상적인 해결이 되겠죠.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최지용 선생님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볼게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특정 허리 부분만 굽히는 사람. 이분들은 제가 아까 물어봐야 되는 거, 뭐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었죠. 앉아 있을 때 허리 아파요 라고 하는 분은 앉아 있을 때 허리를 만져봐야 됩니다. 봤더니 거기만 굽히고 있네. 그럼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 허리 아프다라고 하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봐야지 서 있는 상태에서 봐봤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꼭 앉아봐라.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촉진해가지고서 그 부분이 굽혀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앉아있을 때 허리 아프다는 사람은 서 있는 자세에서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만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자세를 봐야지 다른 정적인 평가를 해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한 평가는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후방경사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분은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데 정확히는 골반을 내미는 거는 크지 않은데 몸통을 뒤로 젖히고 있는 바람에 천골과 흉추 7번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흉추 7번이 더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봤냐면 일단 골반 위치 중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몸통 위치로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자, 이분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골반이 두꺼워요. 몸통보다. 보통 남자분들은 몸통이 더 두꺼운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게 좀 심해요. 저는 선생님하고 완전 반대로 몸통이 두꺼웠습니다. 꽤 많이 두꺼운데 골반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요추의 만곡이 감소되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취약 부위는 허리 아래쪽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분은 완전 다른 케이스인 거죠. 골반이 크고 몸통이 작고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만큼 몸을 뒤로 젖히고 있다 보니까 골반 위치만 중립으로 가지고 왔는데 흉추 위치랑 이 천골의 위치가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케이스도 등하고 목을 건들 필요가 없이 골반의 위치 정렬만 바꾸면은 골반 경사도 딱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등을 비롯해서 전체 척추 정렬을 딱 맞아 떨어지게 교정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14번째 스텝 같이 봅시다. 우리 여기에서 두 개 본 거, 뭐 본 거냐면 골반의 전방 경사, 후방 경사에 따른 요추 정렬의 변화. 전형적인 케이스와 전형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같이 살펴봤고요. 14번째 스텝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오른쪽보다 왼쪽 전상장골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경사 측정해 봤을 때 오른쪽 12도, 왼쪽 15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전방 경사로 가요. 어느 정도 되면 상대적 전방 경사인가요? 보통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는 측정을 한 사람이 잘못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도 정도는 손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3도 이상 잘못 측정하기 쉽지 않아요. 봤더니 왼쪽이 15도고 그리고 본인이 서 있을 때 왼쪽 허리 쪽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요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로 바닥을 내려 누르게 하면은 햄스트링이 좌골을 아래에서 위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서 골반이 천장관절 중심으로 상대적 후방 경사가 되어서 교정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방 경사가 있으면은 가장 추천하는 거 햄스트링 사용해서 하는 셀프 MET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전방 경사가 되는 원인 작은 가로에 3가지 넣어놨는데 우세한 다리의 과사용, 한쪽 다리만 많이 사용한다면 다리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근육 중에 이 앞벅지라고 하죠. 앞벅지. 오른쪽 앞벅지보다 왼쪽 앞벅지가 더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보통 대둔근 정지부 바로 맞은편입니다. 상대적 전방 경사가 있는 쪽은 보통 상대적으로 그쪽 둔근 잘 못 쓰고요. 반대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인 대퇴 직근, 대퇴근막장근을 더 많이 쓰는 케이스가
5명 이상입니다. 10명 있으면 5명 이상.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골반의 회전.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골반의 회전을 알 수 없죠.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골반이 회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골반이 서 있을 때 회전이 큰 분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서 상대적 전방경사가 나오고, 그런 케이스는 일단 상대적인 전방경사 교정해 놓고 난 다음에 코어 트레이닝하고 필요에 맞춰서 다리 길이 맞추기 위해서 인솔을 사용한다거나 골반의 회전 교정 운동, 그리고 과사용하는 쪽에 반대쪽 다리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15번째 스텝. 골반과 유추의 정렬 평가. 이제 벌어짐이에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통 본인이 고개를 들어서 전상 장골국 위치를 보면 한쪽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바깥쪽에는 고관절 외전근이 있는데 벌어져 있는 쪽은 그 외전근의 면적이 좁아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골반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약화된 복부 근육인데 상대적으로 그쪽 복행근이 약하면 약할수록 벌어집니다. 그럼 복부에 있는 근육이 너무 강하면 닫힐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는데 적죠. 네. 맨날 복부 운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골반이 안쪽으로 닫히게 되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전상장골극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은 지면으로부터 더 가까워 보이고, 그리고 천장관절 입장에서는 천장관절이 꽉 끼게 되는 일이 생겨요. 골반의 편측성 회전 운동. 그 걷는 거를 보면은 잘 보이는데 골반의 회전 움직임. 자, 이 보행은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행 시 골반의 벌어짐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치우침이에요. 좌우의 움직임 중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유달리 잘 보이죠. 이 케이스가 회전인데 후상장골 쪽에 붙여놓은 스티커 중에 왼쪽에 붙여놓은 스티커가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회전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한쪽이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거상. 그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벌어짐은 회전이 계속 반복됐을 때 한쪽만 골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상대적인 전방경사가 생기면 골반의 생김새 때문에 전방경사와 벌어짐이 같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상대적 전방경사만 교정하면 벌어짐이 다시 돌아옵니다. 셀프 MT 할 때는 중둔근을 사용해서 벌어진 골반을 닫는데, 여기에서 무릎으로 바닥을 누르는 것은 힙 애브덕터 머신에서 운동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를 벌리지 못하죠. 바닥을 누르면 둔근은 닫힌 사슬에서 수축을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딱 여기 후상장골극 쪽을 기준으로 대전자 있는 쪽으로 잡아 당길 거예요. 여기가 기시, 여기가 정지인데 무릎이 막혀 있으니까 리버스 액션, 역방향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 닫혀 있던 게 열리면서 시원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적 전방경사랑 벌어짐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한테 잘 생겨요. 그리고 교정운동 하고 나면은 시원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 엉치가 시원해졌다고. 그래서 어머님들 만족도가 높고요. 와서 상담할 때 저 골반이 틀어진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교정운동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여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쉬운데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느낌상 라면 끓여줬을 때, 외국인 친구한테 라면 끓여줬을 때 친구가 야 이거 너무 맛있다고 얘기할 때 뿌듯함? 한 2, 3만 원짜리 음식 먹였을 때랑 비슷한 반응이 나왔을 때 뿌듯함 있죠. 그래서 교정운동 교육할 때 감초의 역할로 꼭 제가 집어넣는 수업입니다. 이제 16번째 스텝입니다. 요추 골반 리듬은
골반하고 요추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뉴먼 키네지올로지에서는 그림 9-61에 나와 있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과정에서 골반하고 요추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문제는 가운데 쪽 B가 아니라 맨 오른쪽 C였을 때 생기죠. 정정합니다. 네, B였을 때 생깁니다. B였을 때. 골반 관절은 굴곡이 됐는데 요추가 굴곡될 생각을 안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 B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고요. 여기 C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골반은 전방에서 되어 있고 요추가 지나치게 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요추가 굴곡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없으니 서 있을 때의 허리가 과하게 펴져서 아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앞쪽에서 이제 좀 배웠던 내용인데, 자,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누가 허리가 더 아플 것 같나요? 요추 굴곡은 세 번째에서 큰데, 맞아요,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위쪽은 펴졌는데 아래쪽만 굽혀졌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보다 더 아래쪽 하부에서 굴곡이 생겼죠. 여기가 3번과 4번 사이예요. 그래서 그 굽혀지는 데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힘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 케이스에서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추골반 리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힙힌지 검사. 힙힌지 할 때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관찰해 보는데 몸통이 지면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허리 움직임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쭉 아까 빠르게 허리는 완전히 햄스트링에서 안 늘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주춤주춤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유추 굴곡이 이미 시작됐어요. 더 내려가요. 뚜렷하게 어디에서 굴곡이 더 증가되는지를 알 수 있죠. 정지. 허리가 아팠던 선생님인데 저렇게 힙힌지 검사하면은 요추 골반 리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교정 운동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지나치게 요추가 굴곡될 때, 그리고 그 굴곡되는 위치가 평상시에 요통 있는 위치가 요추 3번보다 아래쪽 디스크가 많이 터지게 되는 그 부분일 때 교정 운동이 필요하고요. 이때 주로 하게 되는 거, 일단 햄스트링 뻣뻣하면 햄스트링부터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패턴일 수 있어요. 상체를 앞으로 숙일 때 척추를 굴곡하는 게 습관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허리가 굽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굽혀지는 데를 어떻게 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펴는 방법을 알면 굽히는 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후서부터는 햄스트링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17번째 스텝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저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등을 펴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등을 펴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 여기 캠화면 보세요. 지금 정상적인 정렬일 때 후드 위치 평평하죠. 근데 여기에서 등을 펴버리면 뒤로 기울어졌죠. 그럼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을 보기 위해서 뭐 하냐면 턱을 당겨요. 그래서 목이 평평해지고요. 이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굴곡되면서 평평해지면 굴곡이 제한됩니다. 굴곡이 제한되는지가 궁금했을 때 먼저 해보면 되는 거, 턱을 흉골에 붙여봐라. 자, 선생님들 같이 해볼게요. 턱을 본인 흉골에 붙여보세요. 입 벌리면 안 돼요. 했을 때 턱이 흉골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해 볼게요. 일부러 턱을 당겨보세요. 턱을 당기면 경추 상부는 굴곡되게 돼요. 그때 굽혀서 붙이려면 안 붙죠. 우리는 지금 일부러 한 건데 이게 습관적인 분들은 경추가 이미 굴곡된 상태에서 더 굴곡되려고 하니 경추 뒤쪽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공간 넓어진 데가 하부 경추더라는 거죠. 경추 디스크 제일 잘 터진 데가 5번, 6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이 6번, 7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이 평평해지면 대신 목이 굽혀지게 되고요. 그 목 굽혀진 상태에서 목 디스크가 잘 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번 교정 운동 하고 난 다음이에요.
허리랑 목이 딱 맞아떨어지고 등이랑 청골이 딱 맞아떨어지게 규정이 됐습니다. 원래 등은 굽혀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등이 굽혀지면 목이 덜 굽혀져서 목이 안 아파요. 그래서 등이 평평하고 목이 아픈 분들은 교정 운동할 때 꼭 필요한 거 등을 굽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등이 많이 굽었다. 어느 정도가 돼야지 등이 굽었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천골보다 경추가 더 앞에 있을 때. 네, 천골보다 경추가 더 앞에 있을 때. 요추보다 경추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흉추보다 경추가 앞에 있을 때. 자, 근데 이분은 어때요? 흉추보다 경추가 뒤에 있죠. 그럼 이분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천골하고 흉추 7번. 천골보다 흉추 7번이 지금 뒤에 있잖아요. 근데 교정 운동했더니 등이 펴졌죠. 그래서 천골하고 흉추랑 같은 위치 됐고 앞으로 내밀어져 있었던 경추 위치도 딱 돌아왔죠. 그래서 누가 봐도 등이 펴졌네. 흉추 후만이 있으려면 몸통이 두꺼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몸통이 얇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흉추 후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흉추 후만인 경우에는 천골보다 흉추 7번이 더 뒤에 있더라. 이제 흉추 정렬평가에서 이게 정상직렬입니다. 목이 펴져 있죠. 그리고 원래 목을 굽히면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이 뉴만 키네졸로지 그림 9-46처럼 굽히면 전체적으로 굴곡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엑스레이 사진 중간 거, 맨 끝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 이미 굴곡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니까 굴곡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펴져 있어야지 굴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데 이미 가만히 있을 때부터 목을 굽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경추는 원래 전망곡으로 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굴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이거나 반대쪽으로 퍼부고 있으면 굴곡이 제한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 보겠다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면 목은 안 아플 수가 없더라. 이렇게 뒤쪽의 공간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펴질수록 등이 펴질수록 같은 데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목을 굽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목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을 비교한 건데 위쪽이 목이 아픈 사람, 아래쪽이 목이 안 아픈 사람이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경추를 굴곡할 때 등이 평평하고 흉추 상부가 좁은 사람, 아까 항아리 주둥이를 비교했는데 목의 위쪽 부분이 이렇게 좁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몸통이 얇고 등이 평평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였을 때 목이 더 많이 굽혀지고 목이 더 많이 펴지더라. 많이 굽히고 많이 펴다 보니까 피로도가 더 높아지겠죠? 주변 근육들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목에 근육이 없다고요? 네, 너무 말라 비틀어졌다고요? 네, 그러면은 근육이 일을 못하고 자꾸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대도 늘어나고 힘줄도 늘어나면 이렇게 등이 평평하고 목 특정 부분이 굽혀진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프겠죠? 등이 평평한 대신에 목을 많이 굽혀서 그래요. 그럼 뭘 하면 좋아질까요? 등을 먼저 굽히면 됩니다. 그리고 목을 굽히면 똑같이 굽힌다고 하더라도 목 대신 등이 굽혀지니까 목의 피로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목 아픈 회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현재 상태보다 목 상태도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 골반, 허리, 등 순서대로 운동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 안 아프게 하려면 목 주변에 긴장된 근육들 잘 풀어준 다음에 캠 보세요. 저어보세요. 등을 먼저 굽혀라. 네, 목만 굽히면 목이 아프니까 등을 먼저 굽히고 그 다음에 목을 굽혔을 때 목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이걸 알려주면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점진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면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 강화시켜주면 다시는 목 아플 일이 없죠. 항상 약하면 아프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약할수록 아플 가능성이 더 커져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엄청 만족스러워하는 자료인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 가능성이 높죠. 비슷하게 똑같이 60대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라톤을 1000번 이상 완주한 분이에요. 무릎 관절 정렬도 좋고 대퇴골하고 경골사의 간격도 잘 벌어져 있죠. 둘의 차이점은 근육량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근육량이 더 많죠. 마라톤 그렇게 많이 해도 근육이 있으면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근육이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회원님들은 근육이 없으니까는 아프다가 돼요. 근데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무턱대고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목의 피로도만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렬을 잘 잡아놓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코어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 운동시켜주면 통증은 점점 더 감소되고 병원에 갈 일도 없어질 것이다. 자, 19번째 스텝입니다. 흉추와 경추의 관계. 첫 번째 굴곡이에요. 흉추하고 유추는 굴곡 신전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구분합니다. 그 회원님들한테 등이 평평하니까 등 굽힌다라고 하면은 나를 곱추를 만들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료 사진이 그래서 필요해요. 회원님 등이 평평해서 목이 굽혀지는 거고 그래서 목이 아픈 거다. 등을 굽히는 게 요 정도 굽히는 거고 이렇게 굽히면은 목을 펼 수 있어가지고 통증이 훨씬 더 감소될 것이다.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 돌기가 들어갔죠. 지금 교정 운동 하기 전에 등이 너무 평평해가지고 텐트 쳐놓은 것처럼 요 견갑골 사이사이 공간이 너무 깊어서 어둡죠. 근데 등을 굽히니까 밝아졌죠. 등이 평평하면 목을 많이 굽히기 때문에 목 쪽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잘 못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롤업입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회원님한테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테스트가 롤업 시켜봤을 때 못 일어나는 거. 그러면 아, 내가 목이 아픈 이유가 등이 평평해서 못하는 거구나. 지금 이 남성분이 정상적인 흉추 후만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추 7번, 흉추 7번 위치 비교해 보면 당연히 흉추 7번이 더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굴곡하면 흉추 윗부분이랑 같이 굴곡하기 때문에 완만한 굴곡이 생기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경추 7번이 더 뒤에 있죠. 흉추 7번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굴곡하면 목만 엄청 굽혀졌죠. 그리고 건너뛰었습니다. 흉추 상부 쪽, 흉추 7번보다 위쪽은 아예 안 굽혀지고 하부만 굽혀지면서 지금 이게 극돌기예요. 극돌기가 뒤로 튀어나오죠. 네, 이분은 등 중간이 아니라 아래쪽이 굽혀지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러면 목의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정운동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본인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목이 아픈 분들한테 교정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할 때 일단 요추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흉추와 경추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순서를 잘 정리해 주세요. 자, 20번째 스텝이요. 신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왼쪽만 먼저 볼게요. 등보다 머리가 지나치게 뒤에 있죠. 몸통의 중심부보다 귀, 여기 유양 돌기는 데가 목에서의 중심부인데 지나치게 뒤로 이동했고 그렇게 지나치게 뒤로 이동하면 극돌기끼리 닿게 됩니다. 그럼 경추가 다 신전되기 전에 목에 통증이 생기죠. 이번에 두 번째, 의도적으로 등을 굽히고 경추를 전인시켰어요. 왜냐면 정적 정렬로 했을 때 이미 턱을 당기고 있죠. 경추가 이미 굴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목을 뒤로 젖히기 때문에 하부 쪽에 스트레스가 확 증가하는 건데 지금 오른쪽은 등 굽히고 경추 펴졌죠. 정상적으로 펴졌고 정상적으로 굽혀졌습니다. 이러면 무균심점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목의 가운데 부분, 하부가 아니라 중간에서 신전이 되고요. 그래서 신전 범위도 훨씬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고 신전 가동 부위도 증가되고 원래 목에서 펴져야 되는 부위는 경추 4번이에요. 목 7개 목뼈 중에 중간 부분이 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딱 리트랙션. 후인한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니까 하부 쪽에는 극돌기끼리 부딪히는 거고요. 이거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4포인트 자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플랭크 자세 만들었을 때 저는 이거 플랭크 코브라라고 부르는데 등보다 머리가 지금 뒤에 있죠. 흉추 7번보다 경추 7번이 더 위쪽에 있고 여기에서 머리가 더 위로 들어올려지면은 목이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면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비정상적인 과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찍어가지고서 보여줬을 때 회원님은 지금 등보다 머리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못된 자세인가 맞는 자세인가 본인의 자세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등보다 목은 원래 앞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등하고 목하고 위치가 정상 정렬 그리고 목이 지나치게 뒤에 있는 정렬 이렇게 머리를 많이 위로 들어올리게 되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고요. 여러분 코브라가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을 때 회초리 같은 걸로 탁 치면 끊어지는데요. 너무 긴장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목 주변의 근육의 긴장도가 높을수록 목이 아플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야 되는 거 목에 힘 빼기. 힘 빼는 것 중에 제일 추천하는 게 등을 굽히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는 거. 목을 펴라라고 하면 하부를 펴기 때문에 명치를 누르면서 등을 굽히는 것을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턱을 살짝 들어봐라. 그러면 목 주변이 느슨해져요. 언제보다? 턱을 당기고 있을 때보다. 자, 이제 21번, 21번째 스텝입니다. 이제 회전이고요. 이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외축굴곡 또는 칭만이에요. 이게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경추의 회전은 경추 1, 2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경추 1, 2번을 빼면 나머지 2번서부터 7번까지의 회전 움직임인데 이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경추 1번과 2번에서 일어나게 되는 회전. 네, 여기 이거다. 호리존탈 플랜에서 우리 움직이게 되는 이 회전, 경추 전체 가동 범위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경추에서의 회전은 합쳐서 일어나는데 그 디스크 잘 터진다는 5번, 6번, 6번, 7번 쪽에서 회전이 일어나네요. 어허. 목에서 경추 1, 2번의 회전이 안 일어나면은 나머지 경추에서 회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경추의 압박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 오늘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캠 화면으로 적어보세요. 여기 흉쇄혈관 있는데 정상 정렬에서 회전을 하면은 40도 이상 회전을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흉쇄혈관이 나와요. 자, 흉쇄혈관과 목 뒤쪽에 있는 판상근은 40도 이상 회전에서부터 개입합니다. 나머지 경추뼈, 경추 1, 2번을 빼고 나머지 경추뼈는 2번서부터 7번까지 회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경추 1, 2번 회전은 누가 담당하나요? 표층에서 회전 담당하는 근육들이 쓰이기 전에 아주 심바 쪽에 있는 후두하근, 후두하고 경추 1, 2번 쪽에 연결돼서 붙어있는 후두하근이 대부분의 경추 회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렀을 때 살짝 고개를 돌리는 이 움직임은 경추 1, 2번 쪽에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정말 적게 사용하고 이 근육만 사용하면 목의 피로도가 높아질 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 턱을 당기고 이미 턱을 당기면은 흉쇄혈관이 빵 튀어나오죠. 여기는 회전 시작하자마자 흉쇄혈관이 개입합니다. 고로 흉쇄혈관을 자꾸 풀어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쓰다 보면은 긴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턱을 당기고 있는 것 자체가 흉쇄혈관의 과활성을 증가시키고요. 후두하근의 긴장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턱을 당기면 후두하근은 너무 많이 늘어나요. 턱을 당기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후두하근 일 못한다. 경추 1, 2번을 빼놓고 나머지만 회전해야 되니까 목의 표층에 있는 근육, 강력한 근육인 흉쇄혈관이나 판상근의 개입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목을 불편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긴장도가 팍팍 올라가요. 지금 이 두 분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경추 회전하는 건데 자, 위에 분은 목에서의 움직임이 증가하는 반면에 아랫분은 등에서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증가하죠. 목만 움직이면 되는데 등을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면 옆에서 봤을 때 엑스레이 사진 턱을 지나치게 당겨서 네, 이런 경추 아랫부는 경추가 펴져 있는 거고요. 아랫부는 경추가 굽혀져 있는 겁니다. 정적으로 있을 때. 이게 경추 회전 가동 범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배트맨,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 그 배트맨 비긴즈 보면은 슈트가 목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때리면 몸통을 다 돌립니다. 그러다가 슈트가 이제 발전되거든요. 그 다크나이트서부터 슈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경추 회전이 가능해지면서 그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경추 1, 2번 회전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척추 전체로 봤을 때 경추 1, 2번이 정상적으로 회전이 되어야지 목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측만. 측만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단명이거든요. 진단명 잘못 말하고 교정운동하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나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어제 뭐 매운 거 먹었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그거 위암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과도한 진단을 한 거죠. 위암은 진단명이잖아요. 질병 코드가 있으니까. 측만은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거고 기준은 콥스 각도가 10도 이상일 때에 측만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요. 스콜라이시스, 이 측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디오패식, 펑셔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펑셔널, 기능성 측만이고요. 기능성 측만은 원인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 특발성 측만은 원인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발성 측만의 가장 큰 특징은 추체 회전이 있다는 거예요. 추체 회전을 검사하는 것으로 아담스 테스트가 있고요. 보통 저 추체 회전 부위가 3개, 커브가 3개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4개의 회전이 있어가지고 커브가 4개 발견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 케이스는 일단 병원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회원님이 와가지고 저 층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겁먹지 말고 혹시 병원 가서 진단받으신 건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진단받았어요. 그때도 병원 가서 진단받았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저 층만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층만 진단할 때 볼펜 갖다 놓고 등에 볼펜 갖다 놓고 너 층만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어설프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진단받았다라고 해도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지 꼭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이 검사 아담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스마트폰 각도계 가지고서 확인을 해보고요. 저 각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은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서 진단받아 보게끔 추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층만 있다라고 한 회원님이 혹시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 생각에 층만이 있는 것 같다. 뭐랑 비슷하게 표현한 거냐면 저 골반 틀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뭘 모르니까 그냥 진단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층만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0.2%, 10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엄청 적어. 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누구를 더 만날 가능성이 높냐면 외축 굴곡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lateral flexion.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운동시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칭형 운동 있죠. 뭐 레터럴 레이즈 시키거나 랩풀다운 시티드로우를 하는 과정에서도 외축 굴곡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외축 굴곡하고 최대한 시트 들어올 때처럼 당겨보면 오른쪽 광배근에 힘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위로 들어올리면 오른쪽 전면사근에 더 힘 많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밀면 오른쪽 대흉근에 더 힘 많이 들어갑니다. 외축 굴곡되어 있는 쪽은 근육이 단축성 수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없던 층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춰가면서 운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검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꿀팁 드릴게요. 아담스 테스트 했을 때 경추, 흉추, 요추 순서대로 굴곡을 해보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면서 이제 관찰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등 높이나 목 높이, 허리 높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허리로 가니까는 차이가 좀 더 많이 보이네요. 자, 허리 쪽으로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 등 높이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기울어짐이 생겼죠? 어디로 갔나요? 골반 위치에 비해서 몸통 자체, 머리 위치가 오른쪽으로 갔죠? 자, 이렇게 되면 특발성 치만일 가능성보다는 그냥 외측 굴곡일 가능성이 무척 높고요. 이번은 허리 높이 차이가 유달리 잘 보이죠? 내려가 보니까 여기 스티커는 안 붙였지만 천장관절 쪽 후상장골 높이 차이가 보이죠? 이건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오른 다리가 왼 다리보다 짧았고요.
그래서 허리 쪽에서 높이 차이가 있으면은 다리 길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무릎과 골반 쪽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릎 쪽보다는 허리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요통이 있다면은 반드시 다리 길이를 맞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교재를 맞춰가지고서 높이를 맞췄더니 허리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춰줬고요. 자, 천장관절 쪽 높이는 딱 맞아졌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높이 차이는 추체 회전이 아니라 근육 크기 차이예요. 왼쪽에 있는 길이끈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 길이 차이를 고려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왼쪽 길이끈이 더 발달된 겁니다. 앞으로 이분이 해야 될 것은 오른쪽 인솔 사용해 가지고서 천장관절 쪽, 그러니까 골반 높이를 맞춰줬고 이후에 오른쪽 길이끈을 왼쪽 길이끈에 맞춰 가지고서 강화해 주는 게 필요해요. 편측성 운동이 필요한 거죠. 자, 커브 위치에 따른 외형적인 특징을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정상적인 사람은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일자여야 되는데 어깨 높이 차이가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 여러분 뒤에서 봤을 때 어깨 높이 차이가 1cm입니다. 1cm. 견갑 한쪽을 하강시켜서 1cm 내리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흉추를 외축 굴곡해도 어깨 높이 차이 1cm는 금방 납니다. 특히 어깨가 넓을수록. 뒤에서 걷는 거나 서 있는 걸 봤는데 어깨 높이 차이가 저렇게 난다고 하면 거의 반드시예요. 흉추 윗부분에 외축 굴곡이 있어요. 상부 흉추에 외축 굴곡이 있으면 어깨 높낮이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도 어깨 높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왼다리가 길고 오른다리가 짧거든요. 이거에 반대요. 만약에 오른다리가 길고 왼다리가 짧다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어깨가 내려갑니다. 이때는 하부 흉추 쪽에 커브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골반의 높낮이하고 어깨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이러면은 커브가 두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추 윗부분, 아랫부분 둘 다 커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사례입니다. 만약에 흉추 윗부분에 커브가 있다면은 극돌기 쪽 손으로 촉진해보고 어디에서부터 커브가 시작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커브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중심이 잡혔구나. 왜 다시 반대쪽으로 외축 굴곡이 생겼나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이건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났을 때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 부분 중심으로 커브를 잡으면은 이렇게 딱 세워지게 돼요. 어깨 높이도 지금 딱 맞아 떨어졌죠. 견갑골 쪽 교정 운동은 안 한 상태인데 흉추 외축 굴곡되어 있는 것만 잡았는데 어깨 높이가 맞아졌죠. 그래서 눈으로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왼쪽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싶으면 흉추에서 외축 굴곡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이 케이스는 로우 동작하는데 바가 몸에서 떨어지고 등에서 힘들어가는 느낌이 다르다라고 해서 오셨던 선생님이에요. 하부에서 커브가 있었고 이거 딱 잡아놓고 나니까 오른쪽에 대칭 딱 맞아지죠. 자, 커브가 두 개 있어가지고 앉혀놨습니다. 앉혀놔도 커브가 있죠. 서 있으면 더 심하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아래쪽 먼저 커브를 잡고 위쪽을 잡아야 거의 대칭을 맞춰놓는 것이 가능해져요. 26번째 스텝. 기능성 측면의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네, 운동 꼭 필요합니다. 네. 운동해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전문가가 붙어가지고서 운동시켜주면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7번째 스텝. 실제 사례예요. 우리 선생님은 발레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점프 착지를 왼다리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경골뼈가 휘었고요. 대퇴골도 왼쪽이 더 휘면서 짧아졌어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1cm 정도 차이 나고 골반 위치랑 몸통 위치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게 보이죠? 아담스 테스트 했을 때 위쪽만 보면 왼쪽이 높다가 내려가면서 오른쪽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커브가 두 개가 있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찍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해 봤는데 엑스레이 검사해 가지고서 나온 거나 실제 모양이나 거의 비슷하죠. 극돌기 쪽에 붙여놨는데 경추 쪽에 극돌기가 회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기 전에 이렇게 극돌기 쪽에 스티커 붙여놓고서 검사하는 거 상당히 정도 높아요. 많이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교정 운동하고 난 다음에 결과. 정면에서 봤을 때 팔 길이 차이 났던 거랑 골반 높이 차이 났던 것들. 척추 정렬 거의 딱 맞아졌죠. 시작. 경추 걸고. 올바른 평가가 있으면은 올바른 솔루션이 나올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 좋아집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요. 선생님들이 배워놓은 것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지도해서 운동이 더 즐거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참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장애관하고 원수진 사람들이 많아요. 허리 얘기하거나 골반 얘기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아, 아버지 원수를 갚아다오. 아버지 원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은 장씨고 이름은 요건이다. 그래서 복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장혜건은 얘네 아버지 이름이 허리인데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복수를 하러 왔는데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아버지를. 주변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 그러니까 자칭 전문가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는 남이 나한테 전문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자칭 내가 전문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전문가들이 없고요. 이 전문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장애건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전방경사돼서 허리가 아프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선행 연구에는 장애건 때문에 허리 아프다라고 하는 연구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1970년대, 80년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허리가 아팠고 그 사람들이 장애건이 긴장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죠. 대부분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일할 때 허리가 아프다면 펴져서 아픈 게 아니라 굽혀져서 아픈 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배운 사람이 됐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많이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다정한 시선으로 회원님을 지도해 주세요. 오늘 수요 스터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복습해서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들 걸로 만들어 주세요. 안녕. 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